앞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참 높았어요. 내 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가 있지 않냐, 가족 소득이 있지 않냐 하는 이유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탈락되신 분들 많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복지 공약을 통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큰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서 조금 더 버는 분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형편을 따져보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본인의 상황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외면받아온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도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복지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부터 살펴볼게요. 생계급여는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간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기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230만 원인데 이 중 30% 이하인 소득 인정액 약 76만 원 이하여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 조금 더 벌면 혜택 대상에서 탈락된다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7년까지 중위소득의 기준을 기존 30%에서 3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어요. 이는 소득이 조금 더 높은 분들도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현재보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다음으로 의료급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이 병원비나 입원비, 약값 등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재산 현황까지 함께 심사하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즉, 본인이 매우 어렵더라도 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폭 개편을 추진 중이에요. 의료급여 신청 시 가족의 형편을 묻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서히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나아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강력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이는 과거 가족 때문에 제도권에서 배제됐던 분들이 앞으로는 내가 정말 힘들면 내 사정만 놓고 판단받을 수 있다는 큰 변화예요. 이 세 가지 변화가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셈이에요.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분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의료급여에서 가족 기준이 사라지면 의료 혜택의 문턱도 크게 낮아져요.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제는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이번 공약이 온전히 실현되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돼요. 특히 한부모 가정,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 노인 부양 가정 등 기존의 가족 구성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커요. 이처럼 이번 생계급여 기준 상향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전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변화예요. 현재 신청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는 점차 발표될 예정이며 복지청이나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향후 시행 시기와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이처럼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제도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미 중간소득이나 자산 기준에는 맞지 않았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에 급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안전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예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업, 중증질병, 화재, 가정폭력처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현금성과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적인 구조예요.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물론이고 폭력 또는 학대로 인해 급히 피신해야 할 상황,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이 심하게 파손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대상은 해당 위기에 놓인 가구 및 함께 사는 가족까지 포함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2.5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요. 지원 항목은 분야별로 매우 다양해요. 생계지원은 식비와 의복, 생활용품 등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고 의료비는 1회당 최대 300만 원, 주거비는 임시거처 또는 월 59만 원, 35만 원까지 12개월 지원되기도 해요. 이 외에도 교육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까지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장 지원도 가능해요. 신청 절차는 간단해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한 경우 72시간 안에 우선 지원해줘요.
이후 선지원 후 사후 조사를 하는 방식이고 최대 7일 안에 결과가 통지돼요. 만약 동일한 위기로 다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위기 사유라면 3개월 이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 중에 갑작스레 어려움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119로 즉시 연락하셔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에요. 특히 제도 문턱의 변화와 함께 제때 상황을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도의 문턱이 어떻게 낮아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어요. 생계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은 더 올라가고 가족소득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면서 진짜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어려움을 견디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사정만을 보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느껴졌던 분들도 이 변화가 적용되는 시기를 꼭 체크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복지나우였습니다.